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사성어 고육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고육책. 우리가 고육책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고육책 그렇게 하는데, 또는 고육지책이라 이렇게도 말하죠. 이 고자는 쓸 고자입니다. 쓰디 쓰다. 그래서 쓴 풀을 고초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고추도 고초의 한자에서 나온 말인데, 고생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육은 이제 고기육, 우리가 근육할 때 이렇게 할 때 육인데, 부수로는 이제 이거도 같습니다. 달을 하고 하는데, 이건 두 가지 뜻이에요. 달을 나타낼 때 달을 변이 있고, 고기육, 몸의 어느 부분을 나타낼 때 쓰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자는 원래 이게 여기가 뭐냐면은 이 대나무 때문에, 대나무로 해서 만들어진 뭐 지팡이를 나타낸다거나 꾀를 나타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글 같은 것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육책은 꾀죠. 꾀. 고육지책이다. 이 고육책이란 말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면 삼국지에서 나옵니다. 삼국지. 우리가 보통 이 고육지책 그러니까 그냥 그 뜻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고사성어다. 이것은 기상천외라고 했어요. 참 이 고육책은 기상천외의 작품인데, 작품. 기상천외. 어디에서 나오냐? 삼국지 바로 적벽대전에서 나옵니다. 적벽대전. 저도 적벽대전을 이 양자강 삼역댐을 탑사하면서 적벽을 옆으로를 여러 번 지나다 있는데, 낮에는 그걸 안 가보고 저녁에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에가 조조가 있고 적벽이 있고, 그 앞에 지금 백만대군이 지금 있어요. 조조에 백만대군이 곧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손권이, 여기 손권이 나옵니다만, 손권이 문무백관회의를 해요. 문무백관회의를 해서 우리가 전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얘가 백만대군이 있고 자기들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유명한 장소란 사람이 그냥 이게 전쟁하면 안 된다. 이거 항복을 해버려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숙이라는 사람이 유비를 만나요. 유비를 만나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같이 합자해서 바로 이 조조를 쳐부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손권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하 삼분지계, 제갈공명도 삼분지계를 이렇게 논했죠.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은 이 세 나라로 쪼개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천하 삼분지계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 때 이제 누가 오냐면 주유가 옵니다. 주유가 파양이라는 그 호수가, 파양, 중국에서 가장 큰 호수인데 파양 호수가 있는데, 이 파양호에다가 주유가 와요. 하면서 이제 손권한테 이야기죠. 파양 이쪽에서부터 남경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동북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지역을 강동 지역이라고 그래요. 강동 지역. 여기가 바로 오나라가 손권이가 갖고 있는, 중국에서 보면 가장 좋은 지역이 위촉오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 강동입니다. 그러면서 어떻든 이거는 전쟁을 같이 해서 한바탕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수중에서 수군 활동이 충분하기 때문에, 특히 조조는 수군이 약하니까 우리가 문제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부장으로 있는 황계 장군이죠. 황계 장군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황계하고 주유가 만든 것이 고육책입니다. 고육책이 뭐냐면은, 황계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곤장형을 처음다. 이게 곤장인데, 이 황계가 둘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조조하고 싸워서 이기려면은
이 곤장형을 맞고 진짜 곤장을 맞는 것처럼 하고 피투성이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황계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본 가운데 그냥 이 곤장형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얼굴도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 소문이 항복했다는 소문이 조조 귀에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그게 조조가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제 그 조조는 형주입니다. 형주 오림에서 백만 대군이 지금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황계는 이제 고육책을 쓰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화공계라고 그래요. 화공계. 그 당시에 이 꾀가 여러 가지 있죠. 화공계도 있고 제갈공명이 쓰는 그 성을 비워버리는 공성계도 있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황계가 내가 조조한테 지금 내가 항복으로 간다. 앞으로 내가 당신의 부하가 되겠다 하면서 가는데, 그때 바로 장작이라든가 기름 이런 것을 가득 싣고 갑니다. 그 다음에 전투함 앞에는 그냥 그 장막, 이 전쟁을 하는 이 함대가 한 10여 척 되는데 그걸 장막으로 가리면서 밤에 살살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부닥쳐가지고 바로 불을, 화공입니다. 불을 피워버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갈공명이가 얘기하는 동남풍이 불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겨울인데 동남풍이 불겠는가 하는데, 사실은 그쪽은 조금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남풍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때가 AD 208년 바로 적벽대전이 다 끝나는 시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적벽대전을 마무리하는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고육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고육책은 바로 주유하고 그 다음에 황계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인데, 주유도 영리하고 제갈공명도 영리합니다. 주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제갈공명을 태어나게 하려면 내가 어떤지, 내가 나오면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 어떤지 해야 할 것인데, 제갈공명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빛을 못 보구나, 그런 곳을 한 곳입니다. 바로 고육책이다.